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7월 10일 날 정부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가 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방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대 6%까지 높였는데요. 이는 6.17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내용보다 더욱 강화된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시가 3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1,467만 원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는 3,787만 원으로 2.5배가량 인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양도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 탓에 쉽게 매도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발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에서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 국민 중에서 다주택자 비율이 몇 %나 될까요? 정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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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이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니까 네. 다주택자 다주택자 비율이 대략적으로 전 국민 중에서요? 그렇죠. 한 100% 10%? 그거보다는 좀 많고요. 2주택자는 많아요? 네. 18% 대략 아, 18%가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18%가 다주택자의 비율인데 대략적으로 그럼 1주택자의 비율은 약 40%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비율을 마이너스하면 약 42%가 무주택자에 대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22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나오겠죠. 다주택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건 1주택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건 무주택자를 상담을 했을 경우에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요. 중요한 건 정책이 나왔으면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득보다는 불행한 부분 자체는 없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제까지 정책을 바라봤던 어떤 우리 시청자들의 느낌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자, 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6.17 대책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선 강화를 시켰습니다. 7.10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세법에 대해서 강화 내용이 가장 좀 많이 와닿는데요. 보통 보시면 보통 한 해 중에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일환이지만 제가 볼 때는 현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세금을 대폭 올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먼저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세 개로 나눴을 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게 취득 단계인데요. 그간 제가 이슈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취득세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이번만큼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세율 인상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취득세율 인상안입니다. 기존에 개인이나 법인 모두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됐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4주택 이상은 4%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지만 7월 10일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의해서는 1주택자는 동일하게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2주택자는 8%, 3주택자부터 이상은 12%로 적용을 하겠다. 법인도 똑같이 1주택은 1에서 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여기다가 기타 세금과 비용을 더하게 되면 약 최고 세율이 1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0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에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 3주택이죠. 3주택 6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시에는 기존에는 1% 정도에 해당돼서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향후 국회법이 통과하면 12%, 7,200만 원, 거기다가 기타 비용까지 들어가면 약 8천만 원의 취득세 비용이 들어가는 취득세율 인상안입니다. 자, 매수자들이 특히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 제가 세미나 시간에서도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세법의 인상안 자체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취득세율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언론 매체를 보셨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 자,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을 가지고 1세대를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세율이 틀려졌기 때문에 주택수의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모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수에다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거에 대한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양도세를 생각하시면서 내 자녀 중에 30세 미만 그리고 미혼인 자녀 같은 경우에 양도세를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의 소득이 넘었을 때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미혼이라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가능했고 그리고 나서 주택수를 분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라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1세대로 포함한다는 게 취득세의 주택수 기준입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어도 미혼 시에는 1세대에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자녀에게 매입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에 적용이 된다. 양도세는 미혼이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했지만 취득세는 반드시 30세 미만이라 한다면 혼인을 해서 세대 분리가 되어야만 주택수 카운터에 안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취득세 중에서 예외사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세율이 인상됐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그리고
1216 대책에서 보시는 대로 0.8%에서 4%까지 적용을 시키겠다 했지만 710 대책에서는 1.2%에서 6%까지 대폭 상향이 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 세율을 6%로 적용하고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에 대한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세테크 측면에서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세부담이 되느냐.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30억.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각 주택은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됐고 합산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이 포함해가지고 시세가 30억 정도 돼요. 자, 올해까지는 보시면 1,46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지만 거의 2.5배가 늘어난 4천만 원 갖고 3,700만 원이 부담이 되고요. 자, 50억, 시가 50억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4천만 원 정도, 향후 내년부터는 1억이 넘는 1억 500 정도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곱하기 5년 하게 되면 5억입니다. 5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5억이 내 아파트가 오를 거를 감안하고 가져가느냐, 아니면 세부담 파느냐, 다주택자들의 특히 종부세 해당자 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세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양도세. 양도세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부동산과 주택 플러스 입주권의 세율이 틀렸습니다. 그거를 통일시키겠다. 1216 대책으로 인해서 통일시키겠다라고 해서 50%, 1년 미만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로 가려고 했지만 710 부동산 대책에서 2년 미만의 단기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을 기본 세율로 가면서 매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기존 거를 적용하고 내년 6월 1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세미나 시간에 중과세율이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설마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더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존 세율은 다 아실 테고요. 최고 세율이 적용했을 때는 62%까지였습니다. 자,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6월 1일부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였지만 20%의 중과세율,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의 중과세율을 매기면서 양도세 최고 세율이 72%까지 매물 유도를 위한 내년 종부세 부과일 6월 1일까지는 같이 시행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양도세의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자, 보유세 올렸고요. 취득세 올렸습니다. 양도세 올렸어요. 그러면 매입할 때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퇴로가 좀 만들었으면 좀 아쉬운 부분 자체와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히 나오지 않은 부분 자체가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과 또 하나 주택임대사업자 내용도 같이 하고 싶으면 시간상 안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기본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소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소급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한 3-4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에서는 분명히 보완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보완책을 보시고 나서 우리 주임사를 등록하셨던 분들이 움직이시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